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헛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원래 긍정적인 밝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주는 희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게 진실된 관계 안에서 꼭 있어야 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연민, 깊이 있는 소통 등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요령을 부려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헛된 희망을 주는 행위예요. 뭐에 대한 희망이냐? 바로 자신이 변했다는, 변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상대방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러는 척만 할 뿐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희망인 거예요. 영어로는 이런 나르의 행동을 breadcrumbing이라고도 해요. 브레드크럼은 한국말로 빵가루, 빵 부스러기 이런 뜻이잖아요. 왠지 크고 통통하고 촉촉한 식빵 한 덩이가 아닌 빵 부스러기라고 하니까 좀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느낌이에요. 왜 외국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헛된 희망을 주는 행위를 브레드크럼빙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원쌤이 얘기한 대로 빵 부스러기는 큰 식빵 덩어리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위해주는 그런 행위가 큰 식빵 한 덩어리라면 빵 부스러기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이 아닌 겨우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하찮은 말 그대로 부스러기인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부관계 안에서 부인이 나르시시스트다. 그러면 남편을 공감해주지도 배려해주지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지도 않고 여보 힘내는커녕 당신 월급은 왜 이렇게 쥐꼬리냐, 결혼하고 나서 나 고생만 시킨다, 누구누구 남편은 부인 무슨 차를 사줬다, 가방 사줬다, 큰 평수 집에 살게 해준다 라고 남편을 이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서 살림이나 육아는 뒷전이고 자기 몸 관리나 피부 관리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 우리 토킹 덕트스 같은 채널을 보고 부인의 이런 너시스틱한 특징들을 굉장히 잘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또 못하겠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기법들, 원칙들 부인에게 점차 거리를 두고 서플라이 하기를 조금씩 그만두려고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상대방이 서플라이를 그만두려고 할 때 너시스트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린다고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부인이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 저녁도 잘 차려주고 평소처럼 비난하지도 않고 퇴근한 남편에게 고생했어 한마디 정도는 해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부인이 변했나봐, 우리 관계도 희망이 있구나 하고 덥석 부인의 그런 제스처들을 물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그 부인이 무슨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욕 안 하고 밥 차려준 것 뿐인데 평소에 너무 박하게 못되게 하니까 그런 일상적인 행위가 남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 부인이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실은 알고 있었나 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되뇌이면서. 그런데 너시스트들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서플라이 자리로 돌아오면 부인도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돌아오겠죠. 남편분 너무 안타깝네요. 슬프다.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너무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나르가 자신을 막 대하는 거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르가 약간만 잘해줘도 그게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그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해주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거기에 관계가 개선이 될 거다, 나르가 변할 수 있다, 희망을 걸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빵을 배불리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빵은 안 주고 부스러기만 떨어뜨려 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며 견디는 거죠. 나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그 정도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단절되면 본인이 불편하니까 겨우 관계가 유지될 정도만 흘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르에게 당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그만큼만 관계 안에서 제공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빵 부스러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부스러기만 먹고 살면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점점 망각하고 부스러기만 제공되는 관계 안에서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참 슬프죠? 아,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분이 우리 그 예전에 상사분 네, 엄청 막 무섭고 잘못하면 되게 매섭게 막 혼내시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막 비난받고 나서 완전 멘붕 와서 며칠 동안 해롱되고 그랬었잖아요. 한 번은 환자분 앞에서 너무 전공의를 혼내니까 그 환자분이 교수님 우리 주치 그만 혼내세요. 막 그렇게 환자분이 막 실드도 막 쳐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아주 가끔 상사분께서 전공의가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 시킨 일을 되게 잘해가지고 오면 자네 진짜 일 열심히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칭찬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공의는 그 칭찬 한마디가 3개월, 6개월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맨날 그렇게 깨지고 나 진짜 이제 못해 먹겠어 하고 나가 떨어질 때쯤에 그 상사분께서 칭찬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또 3개월, 막 6개월 열심히 또 해드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브레드 크러밍의 일종 맞는 거죠. 아 혹시 그분 삐 그래서 앞서 부부관계나 이제 직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브레드 크러밍은 실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고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관심을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매달리죠. 그래서 냉담한 나르 부모가 차별과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는 가운데 어쩌다가 한마디 칭찬을 해주거나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잊지 않고 다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부모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순간을 항상 기다리죠. 부모가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정상적인 건데 안 주는 것이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아주 하찮은 것도 아이한테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양상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작은 인정이나 애정을 갈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연인 관계, 친구 관계도 자신에게 아주 적은 것만 제공이 되는 관계 안에서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커서도 부스러기만 제공되는 관계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 친구 실제 사례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엄마가 최강 너시시스트인데 자녀가 이제 자매인데 언니가 골든차일드, 제 친구인 동생이 스케이프고트. 그런데 나르인 엄마가 정말 모든 것을 언니 위주로 했어요. 제 친구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친구도 없으시고 자녀들한테만 집착하고 모든 걸 다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니는 무조건 엄마한테 순종했던 반면에 제 친구는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미운 털이 더 단단히 박힌 거예요. 나르인 엄마가 자기 말이 절대 진리인데 제 친구가 안 따르니까 그런데 제 친구는 또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뭐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겉으로는 이제 반항을 해도 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나중에 철들고 나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되게 좋은 곳에 했어요. 그런데도 늘 친구 엄마는 언니를 더 잘난 자식으로 여기고 계속 눈에 띄게 이제 차별을 했대요. 그런데 이 언니가 남편을 이제 외국분을 만나서 결혼 후에 이제 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엄마 곁에 이제 제 친구만 이제 남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를 엄마가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한테 조금 의지를 더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옛날이랑은 좀 다르게 친구한테 조금 더 관심을 또 갖는 것처럼 또 보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이전처럼 비난을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브레드 크러밍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해주셔서 친구도 엄마한테 원래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멀리 했었는데 점차 더 연락도 엄마한테 자주 드리고 만나드리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도 변할 수 있구나 변했구나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마음을 조금씩 이제 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엄마랑 여행 가는 것을 이제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제 점점 마음을 열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랑 여행
여행을 한번 같이 가도 괜찮겠구나, 길게 해외여행도 괜찮겠구나 생각해서 엄마 생신에 맞춰서 언니랑 연락해서 엄마와 두 자매가 휴양지로 이제 일주일간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언니를 보자마자 이제 엄마는 제 친구는 안중에도 없고 정말 그 여행 가서 언니랑만 얘기하고 언니랑만 붙어 다니고 완전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자기가 상처가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또 옆에서 엄마를 챙겨주고 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또 제 친구고. 아 근데 진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안 되겠어요. 언젠 그럼 솔루션을 조금 주셔야겠어요. 그 친구분도 좀 들으시라고. 이런 브레드크럼빙을 어떻게 하면 덜 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나르의 브레드크러밍을 인지하는 거죠. 아, 이게 진실된 행위가 아닌 나를 관계 안에서 붙잡아 두려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행위구나.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이런 인식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내 자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존중해주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나는 빵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케이크, 마카롱, 소세지 빵, 제가 소세지를 워낙 좋아해서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스러기만 주는 관계 따위에 안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부스러기는 청소기로 깔끔하게 치워버리고 나에게 진정한 공감과 배려를 존중해주는 관계들만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